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 편향성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출신이란 겁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현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문 대행의 이재명 대표와의 과거 친분, 국가관 등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또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동생의 시민단체 활동을,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의 탄핵소추 대리인단 법무법인 근무 경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주장이라며 법치주의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 재판관이 많다고 이를 연결지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하나 연결시킬 거면은 지금 8명, 지금 현재 8명인데 7명이 서울대 법대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법대 아닙니까? 정말 우려스러운 게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났을 때 이걸 불복하겠다는, 지금 그걸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거 아닌가. 앞서 조국혁신당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 권한대행의 이 대표 모친상 조문서를 제기했던 걸 꼬집으며 가짜뉴스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극우 성향 유튜브 그라운드 씨와 신남성연대에 올라온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관련 비난 글들을 보면 문형배 세계관이란 그림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랑 친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는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헌법재판관들이 기피 신청을 알아서 해야 된다, 본인이 기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밖에서도 이런 공격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문영배 소장대행은 이재명이랑 뭐 절친이고, 네. 이재명 대표랑은 절친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었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었고, 이제 과거에 뭐 블로그 글 같은 것까지 뒤져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세계관이 잘못됐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알아서 재판에서 빠져야 된다, 이런 거죠. 국민의힘 주장은. 아무래도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국회의원은 1인 헌법기관이고 예. 헌법을 써야 될 의무가 있는데, 헌법의 소라는 건 법치를 지탱하게끔 해주는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사법체제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인정을 해줘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은. 근데 이제 헌법재판관도 판사예요. 서부지법도 판사, 뭐 중앙지법도 판사. 이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자꾸 이렇게 관여하면서 흔들기 시작하면 네. 대한민국의 법치의 근간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거, 네. 그리고 이걸 추동한다는 거는 이분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요. 그냥 한 손엔 태극기, 한 손엔 손정기 들고 그냥 뛰어나가세요. 배치 던지고. 차라리 저는 그게 낫다고 봅니다. 아스팔트로. 네. 이제 방금 전에 뭐 김건희 여사 발언까지 해서 극우 이제 많이 비판하셨잖아요. 예. 이제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비판하실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입장을 바꿔서 만약 극좌 유튜버들에 대해서 뭐 다른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저희도 똑같은 얘기를 했겠죠. 네. 그건 뭐 저 이해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영배 재판관이랑 뭐 다른 정계선, 이미선 이분들이 뭐 우리법 연구회, 뭐 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다. 그래서 성향 의심된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네. 어디 소속이었다는 거 외에 네. 본인의 생각을 아주 직접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같은데요. 그렇죠. 음. 그거를 뭐 우리가 뒤져서 뭐를 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위상,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 이 탄핵 심판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어떻고 뭐 내란죄 법원에서 기소돼서 가는 과정이 어떻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관 8명의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이 파면이 되냐 복귀하느냐가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 8명 중 1명, 거기다가 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분의 생각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오는데 어떠한 뭐 본인 철학에 따른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뭐라고 할까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메시지들이 막 있잖아요. 헌법 김재동 씨를 재판관으로서 선생으로 모시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회수 예, 씨를 예. 선생으로 모시고 이런 예. 단어들 뭐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도 판사였어. 그 2010년 트위터더라고요. 예. 그때도 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생각의 자유로움까지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행동에 대해서는 판사로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느냐. 얼마 전에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선거법 관련 징역형을 내렸던 판사에 대해서도 과거에 트위터 활동이 문제가 돼서 SNS 활동이 문제가 돼서 법원에서 경고까지 받았잖아요. 예. 똑같은 얘기예요. 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저희가 이거를 헌재라는 어떤 존재를 무시한다거나 탄핵 심판 과정을 무시해서 뭐 다시 되돌리자 그러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문영배 재판관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은 얘기가 네. 되겠는데 이거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입장 바꾸면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저는 이제 이 재판관들이 진보 보수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재단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아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판결도 못 하고. 예, 그런데 이분이 너무 선명하게 아니, 선명한 냈으니까 하는 부분이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예. 이제 인사청문회 5년 전에 인사청문회 당시도 나왔던 얘기예요. 예. 그리고 청문회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진보 성향이 너무 정치적으로 뚜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통과가 됐으면 네. 끝이에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을 가진 그것도 극명하게 들어가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임명됐으면 그냥 재판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공사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인생을 예.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연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시준을 엮다 보면은 뭐 관계 없는 사람 사돈의 팔자 금방 드러납니다. 그것까지 다 뒤져서 재판관한테 공적 영역에서의 사적인 관계를 연결시켜 버리면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근데 민주당이 이 부분을 안 받아치는 이유는 뭐냐면 예. 그러면 진보 측 재판관을 흔든다고 보수 측 재판관을 뽑아내서 또 흔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건데 권선동 원내대표 여기까지 마세요.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헌재 또 폭동 납니다.